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대표기출 40제를 함께 풀어볼 신승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1번입니다. 보기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스포츠 차별은 보기 0은 저 백인 선수는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렸을까? 상현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끝없는 자기관리와 투지의 결과일 거야. 0은 그에 비해 저 흑인 선수가 구사하는 기술은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묘기이지. 상현 아마도 타고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천부적인 재능이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맞추라고 내는 문제와 같습니다. 정답은 3번 인종차별이겠죠. 점수를 주려는 문제예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대화를 살펴보면 흑인 선수와 백인 선수 간의 차별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는데요. 성차별이라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의미하겠죠. 네. 그리고 인종차별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하거나 이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차별 같은 경우는 장애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행하는 행위를 장애차별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인종차별이겠죠. 문제 22번입니다. 보기의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묶인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역 생물학적, 형태학적 특징에 따라 분류된 인간 집단. 니은 특정 종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고방식. 디귿 선수의 능력 차이를 특정 인종의 우월성이나 열등으로 과장하여 차등을 조장하는 것.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인종은 생물학적이고 형태학적인 특징에 기반해서 인간을 구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피부색이나 머리카락의 종류, 그 다음에 얼굴의 형태 등 외형적인 차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종주의는요, 특정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신념이나 그 편견을 의미합니다. 인종차별은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젠더도 설명을 드리자면요. 젠더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 역할이나 특정 성별에 대한 기대와 규범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더와 가정 같은 경우에 좀 살펴보면 사회가 특정 성별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서 성별 간의 차이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젠더와 가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23번입니다. 보기의 설명과 관련 있는 제도는 보기를 읽어볼게요.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선수의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보기가 4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1번 최저학력제, 2번 체육특기자 제도, 3번 운동부의 인권보장제, 4번 운동선수의 생활권 보장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문제에서 언급된 보기는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업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경기 출전 제한을 가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최저학력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최저학력제의 의미는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유지해야만 운동 활동이나 대회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혹시 체육 특기자 제도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체육 특기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에게 입시나 진학에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24번입니다. 보기에서 스포츠 인권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읽어볼게요. 기억,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니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디귿, 스포츠의 종목이나 대상에 따라 권리가 상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리을, 국가는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 참여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스포츠 인권은 모든 사람이 성별, 인종, 장애,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스포츠에 참여하고 차별이나 폭력 없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스포츠 종목, 대상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디귿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스포츠의 종목이나 대상에 따라 권리가 상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이겠죠. 문제 25번입니다. 장애인 선수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각각 읽어볼게요. 1번, 장애인 선수들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훈련 양과 지도법을 적용해야 한다. 2번, 인권에 대한 문제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더불어 홍보가 필요하다. 3번,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역시 훈련에 필요한 안정적인 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4번, 장애인 선수들의 접근과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확충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은 1번이겠죠. 네. 장애인 선수들은 각자의 신체적 상황에 맞게 훈련과 지도 방법이 필요하고요. 이를 고려해서 맞춤형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도 여러분들 맞추라고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만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26번입니다. 장애 차별이 없는 스포츠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를 각각 읽어볼게요. 1번, 장애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2번, 대회의 참여와 종목의 선택은 감독에게 맡긴다. 3번,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의 재정적인 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4번,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 문제 역시도 여러분들 맞추라고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 차별 없는 스포츠의 조건에는 대회의 참여와 종목의 선택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네, 이러한 점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7번입니다. 보기의 설명과 관계 있는 자연중심주의 사상가는? 보기 읽어볼게요. 생태윤리에 대한 규칙, 불침해, 불간섭, 신뢰, 보상적 정의.
스포츠에 대한 환경오염 발생 시 스포츠 폐지 권고, 인간의 욕구를 위해 동물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스포츠 금지. 각각의 보기를 살펴보면 베르크, 테일러, 슈바이처, 하이젠베르크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 테일러가 되겠습니다. 사실 조금 문제가 잘못 되기는 했는데요.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문제를 또 푸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오류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이 문제를 제가 기출문제를 선택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게요. 사실 테일러 같은 경우는 자연중심주의 사상가가 아니죠. 바로 생명중심주의 사상가죠. 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생명중심주의 사상가는 이렇게 했어야지 조금 더 옳은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조금 헷갈리셨더라. 자연중심주의 테일러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보기에서 이미 테일러가 주장하고 있는 불침해 의무, 불간섭, 신뢰, 보상적 정의가 제시되었다라는 이 힌트를 보시면 테일러라는 것을 조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일러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보시면 불침해 같은 경우는 모든 생명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불간섭은 생명체의 자유와 선택에 간섭하지 않고 존중해야 할 의무. 그 다음에 신뢰의 의무. 약속이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신뢰를 지켜야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상의 의무. 생명체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이를 보상하거나 배상해야 할 의무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다른 보기들도 살펴볼게요. 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생태중심주의죠. 생태중심. 네, 생태중심주의 학자로서 환경철학자인 베르크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주목한 학자로서 인간의 문화적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성을 연구를 했습니다. 3번 같은 슈바이처는 테일러와 같이 생명중심주의를 주장한 학자인데요. 생명경외 사상으로 잘 알려진 철학자로서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자연을 객관적인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는 하긴 했지만 사상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보기에서 힌트가 많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면 정답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문제 28번입니다. 보기에서 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중심주의 입장에서 나를 제시한 학자는 보기를 좀 읽어볼게요. 가, 스포츠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스포츠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환경 혹은 자연의 보전 가치 사이의 충돌이다. 그래서 나의 입장을 제시한 학자를 찾는 건데요. 읽어볼게요. 불침해의 의무, 다른 생명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불간섭의 의무, 생태계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신뢰의 의무, 낚시나 덫처럼 동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보상적 정의의 의무, 부득이하게 해를 끼친 경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보기를 보시면 1번에 테일러, 2번에 베르크, 3번에 콜버그, 4번에 패스모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몇 번이죠?
생명 중심주의 사상가인 테일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명 중심주의 윤리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이죠. 그 다음에 각각의 2번부터 4번까지 각각의 학자들도 조금 살펴볼게요. 베르크 같은 경우는 생태 중심주의를 주장한 학자인데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학자로서 인간의 문화적 활동이 자연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콜버그 같은 경우는 도덕적 발달 이론을 제시한 심리학자로서요. 주로 도덕적 발달에 관한 것이며 환경윤리와는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패스모어는 인간 중심주의를 대표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환경 문제에 대해 인간 중심적 접근을 주장한 철학자로서 그는 자연을 인간의 도구로 보는 관점에 서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문제 29번입니다. 보기의 내용과 연관된 학자의 이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읽어볼게요. 자연 중심주의 환경윤리는 환경에 있어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자연의 생명체를 포함한 생태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문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동물 스포츠라 불리는 스페인의 투우,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인 소싸움 등은 동물을 인간의 오락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베르크의 환경윤리, 레오폴드의 대지윤리, 네스의 심층적 생태주의, 슈바이처의 생명중심주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연중심주의는 자연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생태계 전체와 자연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는 동물뿐만 아니라 무생물적 요소인 흙과 물, 공기 등도 포함해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도덕적 대상으로 고려하는 입장입니다. 보기에서 언급된 자연주의 중심주의 설명은 알도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나 네스의 심층 생태주의가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슈바이처의 생명중심주의 역시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존중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넓히는 입장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보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베르크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학자로서 인간의 문화적 활동이 자연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보기와는 좀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30번입니다. 보기의 대화에서 윤성의 윤리적 관점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진서, 나 어젯밤에 투 중계방송 봤는데 스페인에서 엄청 인기더라고. 그런데 동물을 인간 오락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거 아니야? 윤성, 난 다르게 생각해.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상의 실현을 위해 동물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승마의 경우 인간과 말이 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키고 결국 사람 간의 경쟁에 동물을 도구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잖아. 보기를 각각 볼게요. 1번 동물 해방론, 2번 동물 권리론, 3번 종차별주의, 4번 종평등주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종차별주의는 인간을 다른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간주하면서 동물을 도덕적 고려에 죄송합니다.
종차별주의는 인간을 다른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간주하면서 동물을 도덕적 고려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도구로 삼거나 동물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고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성의 입장은 종차별주의를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윤성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도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스포츠나 훈련 같은 분야에서 동물이 인간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인간을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간주하고 동물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종차별주의적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